이른 아침에 2025년 12월 12일에게 삼청공구 UTC 아일랜드에 있는 작은 지상 관측소가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은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갑작스럽고 강렬한 섬광달 표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다. 오래가는 폭발도, 눈에 보이는 잔상도, 오래가는 장관도 없었다. 그저 정확하고 정밀한 섬광뿐이었지만 그 섬광만으로도 천문학자들 사이에 조용한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사건 자체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들입니다. 맥락달이 있었다. 새로운 단계달은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향한 반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햇빛이 전혀 없는 이 상황은 매우 드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달 표면에서 나오는 빛은 어떤 것이든 극도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달 충돌은 감지만 될 뿐이지만 후에 이번에는 관찰자들이 영상을 프레임별로 검토함으로써 그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사전에 해석할 시간이 없었다. 그 기록은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달이 충돌한 바로 그 순간에 관측된 충돌 기록이었다. 섬광이 발생한 위치 또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 충격은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화구랑 그레누스 이 지역은 달지도 제작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지도화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덕분에 상호 검증이 용이해지고 모호성이 줄어들었으며 광학적 잡음이나 지구 대기 간섭과 같은 사소한 설명들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충돌을 일으킨 물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그것은 파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름이 불과 몇 센티미터 하지만 그 데이터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크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과학계 밖에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각은 이동 중이었습니다. 토당 수십 킬로미터 이러한 속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아주 작은 물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발사체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땅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충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출력 총탄이 단단한 표면에 부딪히는 효과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대기가 없고 감속도 없고 사전에 에너지가 솟아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층이 없어서 접근하는 물체를 태우거나 부수거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표면에 닿는 모든 것은 그대로 포착됩니다. 우주 최대 속도로인은 달과의 충돌이 그 사건의 순수한 물리적 현상을 여과나 감소에 없이, 가차 없이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파편이 달 표토에 부딪혔을 때 그 에너지는 거의 즉시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었습니다. 열과 빛지구에서 관측된 섬광은 훨씬 더 격렬한 과정에 가시적인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즉, 암석이 분쇄되고 광물이 국부적으로 녹고 충격파가 지표면을 가로질러 전파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대기가 없는 환경에 적용된 기본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각각의 달 플레어는 자연 실험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매우 유익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영향이 고립된 사례도 아니고 통계적으로 드문 사건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드물었던 이유는 단지 실시간으로 관찰됨달은 끊임없이 충돌을 받습니다. 작은 파편들이 매일 표면에 부딪히죠. 다만 차이점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비로 적절한 조건에서 달을 관측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밝은 섬광은 달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한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구 근처 우주는 고요하고 적막한 공허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파편, 암석 조각, 그리고 고대 천체의 잔해들이 궤도를 가로지르고 충돌하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대기가 효과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파편은 순식간에 빛나는 섬광으로 타버리고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그런 소멸 현상이 없습니다. 모든 충돌은 표면에 기록됩니다. 모든 충돌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때때로
지구에서도 볼 수 있는 섬광을 남기기도 합니다. 12월 12일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날이 천문학적 달력상의 특정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사실 하나가 그 해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정적인 천체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간에 멈춰버린 화석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적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섬광은 그 현실을 짧고 직접적으로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1초도 차이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우리가 이해할 때 달에 충돌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왔나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순간의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돌 사건을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달뿐만 아니라 지구, 우리의 궤도, 그리고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물질의 흐름까지 아우르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더욱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섬광은 실제로 발생했고 충돌도 확인되었지만 그 시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2월이 되면 달은 표적이 된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폭풍처럼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매년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F 관찰된 섬광이 분명해졌다. 2025년 12월 12일에는 고립된 사고나 특이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밀도 높으며 공격적인 우주 환경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지구와 달이 매년 통과하는 공간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매년 12월, 우리 행성은 태양계 내부에서 가장 파편이 많은 지역 중 하나를 통과합니다. 쌍둥이 자리 가을 대부분의 유성우는 해성에서 유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이스크림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특이한 암석체에서 유래합니다. 3,200 페톤테이 천체는 일반적인 해성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지속적인 꼬리가 없지만 매우 이심률이 큰 궤도를 따라 이동하며 태양에 매우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처럼 근접했을 때 극심한 태양열은 암석 표면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얼음이 승화되는 대신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고체 조각 궤도를 따라 흩어지는 암석 조각들, 마치 거대한 덩어리처럼 자네의 강지구가 이 흐름을 가로지를 때 우리는 빠르고 밟으며 수많은 여성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광경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달은 정확히 동일한 파편들의 영역을 가로지릅니다. 차이는 극명합니다. 지구에서는 이러한 물체들이 대기와 만나게 됩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가열되고 조각나며 대부분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증발합니다. 하지만 달에는 이러한 보호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모두 표면에 도달합니다. 우주 최대 속도로 달 충돌을 관찰하는 연구에 따르면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관련된 파편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속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 30벤 꼬비는 2025년 12월 발생한 플레어를 통해 얻은 추정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충돌 순간, 추정 속도, 그리고 궤도 기하학은 무시하기 어려운 증거를 구성합니다. 단일 파편의 정체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시나리오는 일관적입니다. 이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영향이 단순히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문제의 일부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프로세스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합니다. 달은 특정 기간 동안 진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폭풍 밑의 영향 대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성은 적절한 조건에서 지구로부터 감지 가능한 빛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섬광들은 단순히 천문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학 분야의 원시 데이터, 매우 귀중한 정보입니다. 관측된 각각의 충돌은 기존 망원경으로는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소행성체의 개체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크기가 불과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물체는 기존 탐지 시스템으로는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그 수가 충분히 많아 달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그리고 미래의 지구 너머 우주 기반 시설에도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플레어의 밝기, 지속시간,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그 영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질량, 속도 및 충격 각도 이러한 사건들을 수십, 수백 건 수집하면 지구 근처 우주 환경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통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주 안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수백 미터 또는 수 킬로미터 크기의 대형 소행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러한 소행성은 드물지만 충돌 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지속적인 소규모 위협도 화려하지만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실질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우주 임무는 이러한 비율을 고려합니다. 미승석 차폐막, 센서 및 태양광 패널을 설계할 때 사용됩니다. 관측된 각 달 플레어는 이러한 모델을 보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통계적 위험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이제는 특정 값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연중 특정 시기, 달의 특정 지역 그리고 심지어 전류 유성 특정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엔지니어나 천문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는 대부분 비어있고 조용하고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고 거의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측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지구 근처의 우주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며 끊임없이 충돌한다. 달은 이러한 현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기도 없고 기후 침식도 없고 기록을 지울 바다나 지각 변동도 없기 때문에 달은 모든 충돌을 마치 표면에 새겨진 선처럼 고스란히 보존합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각각의 태양 플레어는 수십억 년 동안 끊임없이 진행되어 온 과정의 가시적인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그토록 말없는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차라리 잊고 싶은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안전은 얇은 공기층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구는 달처럼 완전히 노출될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영상이 달에 발생한 기묘한 충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녀의 작품과 공유하는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지금 왜 이러한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석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심층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마지막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요소는 이러한 영향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섬광을 보는 것과 실제로 빛이 번쩍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가 남긴 신체적 상처를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즉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된 충격과 그 충격을 연결하는 데 성공할 때 분화 구달에 새로운 행성이 형성됨에 따라 그 의미는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기록된 사례에서 일어났고 이 사건은 과학이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속됩니다. 여행. 가방 크기의 물체가 충돌하여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문화고학교 버스보다 더 큰 크기, 그리고 이 발견이 달을 단순한 수동적 목표물에서 어떻게 역동적인 대상으로 탈바꿈시켰는지 실제 위협에 대한 활성 기록이는 우주 탐사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실시간으로 관측된 실제 충돌입니다. 알려진 우주잔의 흐름과 연관된 일관된 기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달 표면에서 수천 번 반복된 필연적인 물리적 현상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얼굴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징후들을 무시해야 할까요? 그는 가지고 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닥쳐올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달 충돌을 멀리 떨어진 거의 추상적인 사건으로 여겨왔습니다. 생명체가 없고 대기도 없는 천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인간의 일상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안락함은 우리가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궤도 환경에 있습니다.
그것에 충돌하는 것은 지구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얇은 대기층으로만 분리될 뿐입니다. 여행 가방 크기의 파편이 달에 충돌하여 구멍을 냈을 때 분화구학교 버스보다 큰 이 물체는 단순히 흥미로운 지질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지구 근처 우주 공간을 순환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다른 맥락에서,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위성, 우주 정거장 또는 현재 통신, 항법, 기후, 경제 및 국방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드물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빈도, 미순석이 것들은 통계적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태양계 내부의 정상적인 흐름의 일부입니다. 차이점은 무언가가 충돌 지점을 밝혀줄 때, 즉 달이 충분히 어두울 때, 망원경이 적절한 위치를 향할 때, 또는 누군가가 정확한 순간에 관측할 때에만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즉, 우주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거의 길들여진 상태라는 착각입니다.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달이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닌 오히려 하나의 존재가 되는 순간 현실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운영 목적지 연구 기지, 가압 거주 시설, 태양광 패널, 안테나, 망원경, 지상 차량 등 이 모든 것은 궤도 속도로 이동할 때 구슬보다 작은 파편에도 취약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도 금속을 뚫을 수 있습니다. 충격 위치가 잘못되면 센서가 손상되거나 모듈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연쇄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던 환경에 직면한 엔지니어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달 충돌 감시 시스템은 더 이상 단순한 학술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도구 관측된 각 플레이어는 더 많은 노출 지역, 더 중요한 시기, 그리고 더 활발한 토성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때 통계적 잡음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훨씬 더 심오한 이면이 있는데 이는 기술 보고서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달은 본질적으로 우주의 행동에 대한 온전한 기록되기도 없고 침식도 없고 지각판도 없기 때문에 이곳은 수십억 년에 걸친 일기장 페이지처럼 충격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충격은 분화구이는 태양계 형성 이후 묻혀있던 물질을 드러냅니다. 각각의 충돌은 파괴와 개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때 우리는 단순히 달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이 출현한 환경 충돌이 표면, 궤적,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환경 안정성이 있는 곳 그것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공학이나 천문학의 범위를 넘어선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모든 증거가 우주가 역동적이고 반응적이며 깊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임을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주를 정적이고 기계적이며 무관심한 것으로 상상하려 고집하는 걸까요? 이 영상이 제기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충돌 데이터 속도표 또는 분화구 지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주가 그저 생명 없는 무대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충돌들은 소음, 하지만 만약 그것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이러한 충돌들이 바로 언어가 됩니다. 결국 달은 단순히 충돌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고요 속에서 1초도 차회되지 않는 섬광이 우리가 거의 놓칠 뻔했던 진실을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고 정체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우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충돌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며 우리는 그 이야기의 바깥이 아니라 안에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그리고 이 글이 그는 그랬다 그런 의미에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토론은 뻔한 생각을 넘어 더 깊이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달조차도 자신이 겪는 모든 충격을 기록한다면
우주는 바로 이 순간 우리에 대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